한국으로 가겠다고? 정신 차려. 한국은 일본보다 30년 뒤처진 후진국이야. 여기 일본의 한 가정집에서 아버지와 딸이 다투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자민당 국회의원으로 딸을 절대로 한국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 말 없이 한국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으러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한국 공항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나카 아이코예요. 저는 도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죠. 거리는 붐비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바쁘게 움직여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어요. 세상이 실제로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익숙해요. 늘 우리 삶의 일부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고 그때마다 더 무섭게 느껴져요. 뉴스에서는 항상 난카이 트로프에 대해 이야기해요. 일본 남해 해안을 따라 바다 밑에 있는 커다란 단층선인데 전문가들은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고 말해요. 이걸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말하는 가능성은 정말 무서워요. 3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거대한 쓰나미로 도시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영화 속 공포 장면 같지만 이건 너무도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정부에서는 준비하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식량과 물을 비축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두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도 동시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헷갈려요. 100년 만에 최악의 재난이 닥칠 수 있다면서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일하는 곳은 높은 빌딩이에요.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려요. 며칠 전 도쿄에서 멀지 않은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사무실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어요. 모두 잠시 동안 멈추고 더 심해질지 지켜봤죠. 다행히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요. 지진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확인했어요. 제 동료들 중 일부는 책상 밑에 비상물품이 든 가방을 준비해두기 시작했어요. 만일을 대비해서요. 집에서도 상황은 비슷해요. 부모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걱정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동안 수많은 지진을 겪어왔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요. 과학자들이 단순히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친구들과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봤어요. 도쿄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지 고민이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본은 어디든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된 걱정은 제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하면서도 지진이 또 일어날까봐 마음 한구석에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친구들과 외출할 때도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살피고 우리가 있는 건물이 큰 지진에도 안전할지 고민하게 돼요. 이렇게 늘 긴장하고 있는 게 너무 지쳐요. 어렸을 땐 지진이 그냥 생활의 일부였어요.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도 했고 그땐 거의 놀이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돼서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어요. 2011년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을 때의 영상을 봤거든요. 온 마을이 휩쓸려가는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해요. 그리고 지금 난카이 트로프에 대한 경고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얼마 전에는 한밤중에 지진이 난 것 같아서 잠에서 깼어요. 침대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면서 진동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기다렸죠. 알고 보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마 길 아래로 지나가던 트럭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요즘 여기서 살아가는 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작은 진동이나 소리만 나도 이번이 그건가? 이게 그들이 경고한 큰 지진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길을 걸을 때면 어떤 건물이 더 튼튼해 보이고 큰 지진이 나면 어떤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을지 생각하게 돼요. 전철을 탈 때도 지진이 나면 지하나 고가 선로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머리가 저도 모르게 항상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친구들과도 자주 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친구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저는 그 중간쯤에 있어요. 제 나라와 여기서의 삶이 좋아요. 하지만 이 끊임없는 두려움과 함께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언제든지 발밑이 흔들릴지 모르는 곳이 아닌 곳에서 살아본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일상을 이어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긴 어렵네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온다면 저는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비상 가방을 항상 챙겨두고 최신 뉴스와 경고를 확인하고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여기려고 노력해요. 요즘 일본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정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거대한 태풍이 우리를 덮쳤어요. 사람들은 그걸 태풍 필리스라고 불렀는데 정말 제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였어요. 태풍이 닥친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려고 누웠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평소 바람 부는 밤과는 달랐어요. 바람이 마치 괴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제 아파트 벽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계속 이게 끝인가?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건가?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창밖을 보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고 지붕 타일, 조각이나 간판,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길거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거인이 와서 화를 내며 난장판을 만든 것 같았어요. 피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큰 실수였어요. 바람이 여전히 너무 강해서 똑바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가로등을 붙잡아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 옆집에 사는 타나카 씨가 지붕에서 날아간 조각들을 주우려고 애쓰고 있는 걸 봤어요. 그의 집 일부가 그냥 사라진 거였어요. 저도 도와주다가 같이 들어가서 뉴스를 봤는데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어요. 뉴스에서는 부상자와 심지어 사망자까지 언급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가와사키에서는 어떤 남자가 바람 때문에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손가락 일부를 잃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속이 안 좋았어요. 이바라키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태풍에 휩쓸려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동네만이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신칸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고속 열차마저 운행을 멈췄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갈 곳을 가지 못하고 발이 묶였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는 제 여동생이 나리타 공항에서 전화했는데 거기는 완전 대혼란이라고 했어요. 아이코, 너 믿기지 않을걸. 지금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 줄이 끝이 안 보여.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다들 겁에 질려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스트레스가 느껴졌어요. 평소에 그렇게 침착한 아이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때서야 이번 태풍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실감이 났어요. 심지어 도쿄 디즈니랜드까지 조기 폐장했어요.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큰일이에요. 디즈니랜드는 거의 문을 닫지 않거든요. 어릴 때 그곳에 갔을 때는 항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마법 같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번 태풍 때문에 문을 닫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곳마저 이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 후 며칠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모두가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떤 지역은 전기가 끊겨서 사람들은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없고 인터넷도 쓸 수 없었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도우려고 했어요. 제 친구 유키는 피해가 심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그녀의 아파트는 엉망이었어요. 깨진 창문에 물 피해까지 뭐 하나 멀쩡한 게 없었어요. 우리가 유리 조각을 쓸고 있을 때 유키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코, 나 이제 이거 더는 못 견딜 것 같아. 지진에다 이번에는 태풍까지. 이제 일본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지진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태풍까지 겹치니까 이건 뭔가 신호 같았어요. 잠깐이라도 떠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여전히 강하게 불던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데 유키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그녀가 맞는 걸까? 일본이 점점 위험해지는 걸까? 저는 항상 제 나라를 사랑해왔지만 이제 그 사랑이 여기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들어 다른 나라의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나만 뉴스를 보게 됐는데 거긴 훨씬 조용하더라고요. 큰 폭풍도 없고 지진 경고도 없고요.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어떤 느낌일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잠에 들기 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큰 재난이 닥치면 우리는 대비가 되어 있을까? 더 중요한 건 제가 그걸 겪고 싶어 할까? 태풍은 지나갔지만 그로 인해 남은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요즘 들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 갑자기 그곳이 저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모든 건 제 동료 지혜 씨와의 대화에서 시작됐어요. 그녀는 서울 출신인데 점심시간마다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어느 날 우리가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작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건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혜 씨가 그걸 눈치채고는 동정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알고 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지진 걱정을 거의 안 해요. 그게 진짜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지진이 아예 없어요? 지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있긴 한데 아주 드물고 거의 미미해요. 일본에서 겪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땅이 흔들릴 걱정 없이 사는 게 어떤 기분일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밤중에 핸드폰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알게 된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도 가끔 지진이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더라고요. 한국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강했던 지진이 고작 규모 5.8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그 정도면 그냥 보통 지진이죠. 하지만 단순히 지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일본처럼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일본처럼 활화산도 없고 해안선 구조가 달라서 일본을 위협하는 대규모 쓰나미도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부러움과 희망이 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산다는 건 늘 다음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진 앱을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 가방을 늘 챙겨두고 오늘이 그 큰 지진이 올 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사는 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안전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지혜 씨가 자주 이야기하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그녀는 서울에 대해 말할 때마다 정말 신나 보였어요. 활기 넘치는 시장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는 아름다운 공원,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 의식까지. 어느 날 지혜 씨에게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이야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홍대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곳곳에 있고 친구들과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 수 있는 귀여운 카페들이 있고 정말 독특한 가게들도 많아요. 아키코 씨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채로운 거리를 거닐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지진에 대비해 가장 가까운 출구를 찾는 대신 여유롭게 걷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평온해 보였어요. 물론 한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문제는 있죠. 하지만 알아갈수록 적어도 잠시 동안은 한국에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안정될 때까지요. 아직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요즘은 출퇴근길이나 잠들기 전마다 한국에 대해 상상하게 돼요. 경복궁을 걸으며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느끼는 모습,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며 화산 폭발 걱정 없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모습, 새로운 친구들과 웃으며 서툴게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일본이 제 고향이잖아요. 이 나라의 예의 발음과 효율성, 전통의 아름다움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랑이 두려움과 함께 섞여 있어요. 작은 진동만 느껴져도 가슴이 철렁하고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뉴스만 봐도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반면 한국은 안정감의 상징처럼 느껴져요. 지혜 씨의 이야기와 제 밤샘 검색 덕분에 제가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재난 준비 대신 인생을 즐기는데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결정한 건 없어요.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는 건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선택지가 생긴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이웃 나라가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현재의 불안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어버렸어요. 밤에 눈을 감으면 서울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돼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소리,
새로운 냄새들 모든 게 새롭고 신나 보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연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땅을 밟고 있는 그 느낌이 가장 위안이 돼요. 이 생각 덕분에 요즘은 잠들 때 미소를 지으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조금만 건너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은 바다 건너 가까이 있지만 제게는 점점 멀고도 다른 세상처럼 느껴져요. 그곳에서 저는 어쩌면 늘 재난의 그림자 속에서 살던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배에 무거운 긴장감이 느껴져요. 몇 주째 이 감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일본,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는 머릿속에서 이곳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요.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도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사정을 알기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제도 작은 지진이 있었거든요.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회사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잠시 멈춰서 긴장했어요. 혹시 우리가 두려워하던 큰 지진이 온 건가 하면서요. 그때 친구 유키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어제 지진 느꼈어? 나 오사카로 이사 갈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그래도 단층선에서 좀 더 멀잖아. 한숨이 나와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죠. 그날 저녁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생일과 새해를 기념했던 그 거실에 모였어요. 엄마의 요리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오늘은 그 향에 긴장감이 섞여 있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말을 꺼냈어요. 혹시 큰 지진이 진짜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내뱉는데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아빠는 항상 우리 가족 중에서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 아이코. 아빠는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는 피난 경로를 계획해 두기 시작했거든. 비상식량이랑 물, 통조림, 구급상자 같은 것도 모아두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아빠는 주머니에서 접힌 지도를 꺼내서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여줬어요. 빨간 선들이 우리 동네를 벗어나는 여러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이 모든 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감했어요. 언제나 흔들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아빠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는 게요. 엄마는 아빠 옆에 앉아 손을 조심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엄마가 작게,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전에도 지진을 겪어왔잖아. 항상 이겨냈고, 그런데 그냥 떠날 수는 없잖아. 엄마의 마음이 이해돼요. 이 아파트, 이 동네, 이 도시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니까요.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따라다니는 점점 커지는 불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엄마.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젠 여기 있는 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도쿄를 떠났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 집에서 지내면서 큰 지진이 오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아빠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를 찡그렸어요.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야. 아빠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작잖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 해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어요. 상황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이 도시에서 만들어 온 모든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화려한 유카타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가득한 축제, 가을엔 고요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절들. 이 모든 것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건 끊임없는 두려움이에요. 작은 진동만 느껴도 손이 떨리고 뉴스 보도와 과학자들의 경고, 정부의 대피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만약 말을 꺼냈다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만약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떨까요?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고 부모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치는 게 보여요. 아빠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며 말했어요. 내 동료 지혜랑 얘기해봤는데 걔는 한국에서 왔거든요. 거기선 큰 지진 걱정 안 한다더라고요.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 근데 너무 멀잖아.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거기 언어도 모르잖니. 엄마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저도 알아요, 엄마. 큰 변화인 거 알아요. 하지만 잠깐만이라도 가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안정될 때까지만요. 그리고 어쩌면 그곳이 마음에 들지도 모르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단점을 따지고 두려움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요. 밤이 깊어 인사를 나눌 때쯤 아무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지만 부모님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모든 건물, 모든 길모퉁이가 더 소중해 보였어요. 이게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곳을 떠나는 걸 고려할 때의 기분일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질문들로 가득했죠. 내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 떠나는 게 진짜 답일까?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은 어떨까? 적응할 수 있을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거기서도 집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작은 진동만 느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너진 건물에 갇히는 악몽을 꾸는 나 자신이요.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옵션을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꼭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준비는 해놓는 거죠. 작은 걸음 같으면서도 커다란 도약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들어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혜야, 한국 생활에 대해 더 얘기할 수 있을까? 큰 변화를 고민 중이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단순히 재앙을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지진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피할 수 없어요. 매일 동료들과 저는 똑같은 주제로 얘기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불안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팀 회의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상사께서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시적인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하셨어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게다가 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건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으로선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일지도 몰라요.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며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다음 날 제 친구 유키에게 이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앉았을 때 유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게 보였어요. 나 한국 지사로 가는 걸 고민 중이야 라고 말했어요. 유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와, 큰 결심이네. 확신 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요즘 확신이란 게 없어. 하지만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넌 어떻게 생각해? 유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오사카에 사시는데 날 보고 돌아오라고 계속 부탁하셔. 그런데 오사카도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주말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 저는 한국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게 확실한 거야, 아이코? 라고 물으셨어요. 큰 결정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빠. 그런데 저 정말 무서워요.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이해해, 딸아. 우리도 무섭단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잖니. 알아요. 저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그게 좋은 걸지도 몰라요. 거기선 안전할 테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부모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나누셨어요. 제 동생 켄지는 대부분 조용히 있었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누나, 난 누나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이 가족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안전해야 하잖아. 켄지의 그 말에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건 이제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다음 날 회사에서 저는 한국 동료 지혜 씨와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휴게실에서 그녀를 찾아가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럼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한국 지사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좀 긴장돼요. 거기 생활이 어떤가요? 지혜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이쿠, 넌 분명 좋아할 거야. 서울은 정말 활기찬 도시거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지진에 대한 걱정이 없어. 정말 평온해. 지혜 씨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분명 멋지긴 한데 내가 아는 모든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어요. 제 한국어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지혜 씨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서울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언어를 배우는 걸 정말 잘 이해해줘.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해요.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내 삶은 어떨까?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까? 저는 핸드폰을 들어 HR 부서의 번호를 찾았어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망설였죠. 이 버튼을 누르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할 준비가 된 걸까? 그 순간 작은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아주 미세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이사를 고민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에 충분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아이코라고 해요. 한국 지사에서의 근무 기회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HR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확실해요. 어쩌면 이게 제가 필요로 하는 새 출발일지도 몰라요. 한국에서는 지진 걱정 없이 밤에 편히 잘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전화를 끊고 나니 어깨의 짐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지만 첫걸음을 뗐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최소한 제 삶과 안전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어요. 내일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기회를 알아보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들이 많은 질문과 우려를 가질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해줬으면 해요. 단지 위험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큰 지진이 언제 올지 걱정하는 대신 제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제 작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5년을 살았고 추억이 가득해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게 두렵긴 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기운이 느껴져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 변화가 제 인생 최고의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저녁장을 보러 갔을 때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텅 빈 진열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다시 물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복도를 지나며 병에 든 물, 통조림, 배터리를 카트 가득 담는 사람들을 봤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불안감이 여기저기 퍼져 있구나. 우리 모두 무언가를 대비하려고 하지만 정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언제 그 일이 닥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비어있는 물 진열대 앞에 멈춰 섰어요. 옆에 있던 나이 든 여성분이 마지막으로 남은 생수팩을 집으면서 깊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이런 식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손주들이 왜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냐고 자꾸 물어요. 다 망가져버릴지도 모르는 세상을 대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그분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소 주중 저녁보다도 거리가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본 그 자리에 매물이라는 팻말이 걸린 집이 보였어요.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걸까?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장본 물건을 정리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방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결국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째 벨이 울릴 때 언니가 받았어요. 아이고, 잘 지내? 그녀가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나 결정한 것 같아. 한국에 있는 일자리 중 하나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로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여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언니가 감추려 해도 목소리에서 안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언니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사 준비나 부모님 반응,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바라봤어요. 밤의 도쿄는 언제나 아름다웠죠.
반짝이는 불빛과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높은 빌딩은 왠지 불안정해 보였고 북적이는 거리도 잠재적인 위험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가서 한국으로 정근 가는 문제를 상사에게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 상사는 내가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들어줬어요. 이해해, 아이코.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어요. 사실 직원들 중 일부가 이 선택을 고려할 거라고 예상했어. 회사도 너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어. 그녀의 말이 이 모든 걸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어요. 이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된 거죠. 그녀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 한국인 동료 지혜와 함께 앉았어요. 내 결정을 말해줬더니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아이코, 너무 잘 됐네. 그녀가 환호했어요. 한국 정말 좋을 거야. 일본과는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서울에서 꼭 봐야 할 것들, 먹어봐야 할 음식들, 살기 좋은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설렘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 변화가 단지 무서운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 대화가 제일 두려웠거든요.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을 떠날 생각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코, 무슨 일 있어? 걱정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근데 아빠랑 같이 중요한 얘기를 나눠야 해서요. 스피커폰으로 해주실래요? 잠시 뒤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둘 다 듣고 있어. 아이코, 무슨 일이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기회, 도쿄에 살면서 느끼는 불안, 새 출발에 대한 기대를 털어놨어요. 말을 하면서도 부모님의 걱정이 전화 너머로 느껴졌어요. 내가 다 말한 후에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아빠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코, 내가 떠나는 게 걱정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 하지만 여기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순 없구나. 내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지지할게.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아빠. 나는 속삭였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안전해야 해. 알겠지? 그리고 자주 찾아오고. 물론이죠, 엄마. 약속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앉아 기운이 빠지면서도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고 이별 인사를 나누고 시간이 갈수록 내 결정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어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 발코니에 서서 내가 평생을 살아온 도시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쌓은 추억들,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바다 건너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큰 지진이 오지 않고 일본이 언제나 그랬듯 계속 살아갈지도 모르죠. 혹은 한국에서 마음에 쏙 드는 생활을 하며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후에 도쿄로 돌아와 그리움을 달래며 어떤 상황이 오든 다시 맞설 준비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가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게 하잖아요. 내일 나는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내가 자란 이 도시에 작별을 고하면서 돌아올 때 이곳이 여전히 안전하고 평온하기를 바라요.